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얀집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이분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이 많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참여를 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하얀집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얀집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많은 시들무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보면 안 될 것들을 좀 목격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쭉 풀어나갈 것 같은데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길이십니다. 하얀집이죠. 안녕하세요.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귀신을 봤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성인이 되고 나 후로는 본 적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볼 때마다 나 지금 뭐 봤다, 나 저번에 뭐 봤다, 어제 뭐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본다고 저 때문에 봤었다 하면서 너가 맨날 그런 소리 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어이구. 좀 욕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랑은 아직도 잘 지내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오랜만에 만나면 옛날에 나 너 때문에 귀신 봤었다나 하면서 좀 원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런 쪽에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네, 제가 신점을 보러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년운세나 이렇게 해마다 보러 가면은 종종 뭐 신기가 있다, 뭐 영이 맑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가끔씩 간 점집에서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은 그 영이 맑다, 신기가 있다였고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이 터가 셌는데 제가 그 터 센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봤을 거다. 근데 제가 지금은 자취를 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인지 아니면은 뭐 영이 맑았는데 뭐 아니게 된 건지 지금은 일단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까 돌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 귀신을 보게 된 일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원래는 경기 쪽에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원래 기존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허물고 그 터에다가 새로 집을 지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설계를 하시고 집에 필요한 뭐 자재들이나 이런 거를 다 직접 고르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집에 애착도 많으셨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인데 그날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어른들 사이에 저 혼자였어서 저는 TV를 보고 있었고 주변 어른들은 아무래도 집들이고 그 집에 저희 아빠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집에 온 거다 보니까 뭐 환영한다 하면서 술 한 잔씩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드시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시작했던 자리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밖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밖이 어두워질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점점 많이 오더니 나중에는 비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막 창이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럴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빗소리 때문에 TV 소리를 키우고 TV를 보고 있었었는데 저희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문에 인터폰이 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인터폰을 받으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니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시다가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냥 기계 오류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고 또 이야기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서 또다시 받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빗소리만 들렸고 비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고, 근데 저희 집이 거실에 통창처럼 돼 있는 큰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큰 창 밖으로 가족들이 블라인드를 올려서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래도 많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거의 주변에 산, 논, 밭 이런 거밖에 없었고 하루에 버스도 2대밖에 다니지 않을 정도의 정말 시골이었었어서 가로등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 밖으로는 뭐 보이는 거라고는 비, 바람, 뭐 비 내리는 모습, 그리고 저 건너에 보면은 뭐 가로등 하나 켜져 있는 뭐 이 정도의 불빛 정도밖에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가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그때 그 자리가 계속 분위기가 어두워지니까 인터폰 선을 아예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TV를 보고 TV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인터폰이 울렸던 것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어른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현관에 인기척이 있거나 누가 지나다니면 켜지는 등 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팡 하면서 켜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집에 중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문 안으로 그 센서 불이 켜져서 저희가 말을 다 멈추고 그쪽을 쳐다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등이 꺼지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집들이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센서 등이 켜졌던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임에도 그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아직도 제 본가에 가면은 그 시간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후로도 계속 불이 켜지니까 저희 아빠가 집을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이게 센서가 내가 모르는 타이머 기능이 있었나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던 물품들을 샀던 센서 관련된 물품들을 샀던 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때는 옛날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타이머 기능 같은 거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때 그 타이머 기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조금 무서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익숙해져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사는 그 본가에 걸어서 한 2분 정도 가면 있는 앞집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집 간의 간격이 조금 넓어서 바로 저희 집이랑 제일 붙어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거든요. 점집이에요. 그래서 무당 아저씨가 저희 이웃 주민이셨는데 그 아저씨께 나중에 여쭤봤을 때는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이 온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아쉬우셨는지 집에 들어오는 그 길 앞에서 매일 기다리신다고 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하고 차를 타고 오면은 그 차에 같이 타서 들어오신다 얘기도 하시고 엄마가 지나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사실 그 센서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켜지는 게 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집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뭐 별별 귀신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저는 그게 그 귀신을 보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였어서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양치를 하고 있는데 문 틈 사이에 어떤 아이가 서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고개를 돌릴 때 주변 시야라고 하죠. 주변에 제가 보고 있는 거 그 옆쪽으로 뭔가가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짧은 순간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문 틈 사이로 봤는데 정말 짧은 순간에 다시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귀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아예 처음 보게 됐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 때였어요.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는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거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돌비님한테 사진 2개를 보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집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창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인 거죠, 이거? 네, 거실이에요. 네, 거실의 거실. 책상이? 예. 아, 제가 그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 아. 책상을 갖다 놓고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마당에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 이것저것 뭐 하시느냐고 밖에 나가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창을 보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귀신을 보기 전에 소름이 끼치던지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뭔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서 제가 펜을 내려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아무것도 있진 않았어요. 저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아 그냥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서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글을 쓰면 화장실 쪽이 주변 시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주방 입구에서부터 안방 쪽으로 여자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가 주방 입구 쪽이라고 적어놨지만 그 주방 입구 뒤에 쪽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가 다 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산에서 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떤 여자가 주방 입구에서 안방으로 빠르게 지나갔는데 머리가 정말 긴 여자였어요. 왜 빠르게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흩날리잖아요. 그 머리카락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고 얼굴이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서 저를 바라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입이 빨갛고 정말 크게 웃고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지나가는 걸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래서 펜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도 안 신고 현관으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봤었던 건데 그 이후로도 일상생활에서 제가 귀신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그때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이런 저학년 초등학생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귀신인지 제가 진짜 보는 건지 아니면 제가 허구로 상상의 뭐를 생각하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엄마랑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아주머니께 고민 상담처럼 털어놓으시는 말이 그걸 듣고서 저도 놀랬는데 엄마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계속 가위에 눌리신대요. 그게 안방에서 잠을 자면은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문이 처음에는 스르륵 열리더니 그 열리는 문을 엄마가 쳐다보는 순간 가위에 눌린대요. 그러면은 저희 아빠가 들어와서 엄마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선잠을 잘 경우에 계속 그렇게 그 가위를 눌려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듣다가 그때는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나도 이상한 일 있었어 하면서 여태까지 봤었던 귀신 얘기들을 여러 일화들을 말을 했죠. 근데 엄마는 처음엔 얘가 장난을 치나 살짝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살짝 웃으면서 그러냐 이러면서 듣다가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뭐 언제도 봤었고 저때도 봤었고 이렇게 봤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저희 엄마도 그거를 듣고서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저한테 혹시 우리 앞집에 있는 무당 아저씨한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어린 마음에 아저씨한테 내가 본 게 진짜 귀신이 맞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좋다고 가자고 이렇게 해서 엄마랑 저는 무당 아저씨네 집에 가게 됐어요. 또 거기 사셨네. 네, 바로 앞집에 계신 아저씨한테 갔는데 그 무당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 방에서 이렇게 나오시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시고는 붙었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졸졸 따라갔어요. 어릴 때는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신을 모시는 신당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그 불상들이랑 초 뭐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사진이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시골에 살고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할 게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를 맨날 돌아다녔었는데 다른 시골도 모두 그런지 아니면 제가 살던 곳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은 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산들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지가 거의 제 눈높이에 맞는 데의 묘지들도 정말 많았고 뭐 진짜 고개만 살짝 이렇게 올리면 묘지가 보일 정도로 여러 개의 묘지들이 되게 많이 둘러싸인 그런 곳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집 밖으로 창 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묘지가 진짜 몇십 개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묘지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산 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곳이 묘지가 옆에 있거든요, 사실. 저 옆에가 다 묘지예요. 한 1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7, 8개 정도의 묘지가 있는데 저 집이 거의 가정집 화장실 정도 크기의 집이거든요. 뭐지? 하얀색 오두막 같은 집인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게 뭘까 이러면서 몇 번 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예.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뭐지?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했는데 저기를 지날 때마다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집 아저씨께서 저를 신당으로 불러가셔서 하는 말이 저 집이랑 저 묘지 쪽을 가리키면서 혹시 너 저 앞에 지나다닌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몇 번 지나다녔다.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께서는 저 집이 귀신들이 쉬는 쉼터래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집이래요. 그 근처에 묘지가 정말 많다 보니까 쉼터의 용도로 만들어진 집이라 저쪽은 귀신들이 많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너가 저기를 지나가다가 너한테 뭔가가 붙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간다고 한다 하면서 저한테 깃발 같은 거를 돌려서 잡으시면서 내미셨고 제가 그 중에 2개를 뽑으라고 해서 그 오색 깃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색깔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2개를 뽑고 제가 뽑은 깃발을 아저씨께서 보시더니 뭐 이제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봐라 해서 앉았더니 뭔가를 제 귀랑 이런 몸 곳곳에 대고 이렇게 쭉쭉쭉 찢으셨거든요.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아저씨께서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 무당 아저씨네 집 마당에서 부적 같은 거를 태우시고 저한테 집에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물로 샤워를 싹 하고 오늘은 어디도 나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될 거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또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를 감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거든요. 그래서 예.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데 다리 사이로 까만 것들이 뭔가가 지나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귀신이 떨어지면서 보인 건가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뒤로도 사실 계속 귀신을 봤었었고 그 후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예체능을 하게 되어가지고 예. 예체능을 하면 원래 그 연습실이나 이런 곳에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더 많이 봤고 한데 가위 눌렸던 것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제가 예체능을 했다 보니까 네. 밤에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래서 좀 피곤했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낮잠을 잤어요. 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처음 가위에 눌렸었던 거는 제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때는 쪽지 시험이 끝났을 때였나 봐요. 쪽지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수업 시간에 누가 이렇게 웃나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
하하하하 이 소리가 커지더니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제 등에 누가 엎였거든요. 그래서 숨소리가 나는데 되게 웃으면서 그 헉헉거리는 소리? 그렇게 가위를 눌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그 1분단, 2분단, 3분단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제가 그 복도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짝꿍은 그때 당시에 남자애였는데 조금 인싸여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주변에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뭐 게임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도 쉬는 시간이 띵 하자마자 저는 엎드려서 잠을 좀 청했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거다 보니까 잠을 든 건 아니었고 그 현실 어딘가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싸고 남자애들이 게임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서 아 시끄럽네 하면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제 바로 오른쪽에 어떤 여자애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교복이 하얀색이어서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 반에 뭐 누구인가 보다 하고 자고 있었는데 제가 3인칭 시점으로 그 여자애가 보였는데 그 여자애가 고개를 이렇게 쑥 내밀어서 그 옆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저랑 눈을 맞추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 치고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위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가 종이 치고 선생님께서 깨우셔가지고 그때 일어나면서 그 뒤로는 낮잠을 잘 안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위도 되게 많이 눌렸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가위도 눌린 적이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네요. 근데 뭐 신년운세 이런 거 보러 가면은 저한테 신기 얘기는 여전히 하시면서 너가 지금은 귀신을 보지 않아도 촉이 조금 발달해 있으니까 너가 어딜 갔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조금 쎄하다 싶으면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너가 느낀 게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일단은 뭐 가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도 좀 느끼고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가위 눌려본 적이 있고, 근데 일단 그 주변시 곁눈질로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래로 싹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맞아요. 좀 많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나 이렇게 곁눈질 이런 걸로 보이는데 보일 때마다 좀 느낌이 왔었어요. 그 느낌이 오는 게 뭐 어쩔 때는 뭐 성별 정도만 뭐 아니면 어쩔 때는 정말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람이겠거니 하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없다든지 뭐 아니면 누가 뭐 지나가는 걸 봐가지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볼 때마다 살짝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떠올랐어요. 여자, 야. 남자, 뭐 인상착의. 아니 뭐 나이. 근데 처음에 그 앞집 무당 아저씨가 아, 네. 너 저기 갔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때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예. 뭔지 모르고 맨날 거기 지나다니면서 네. 저 집이 뭐지? 하고 맨날 구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빈이도 사실 처음 보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일단 봤을 때 그냥 뭐 공중 화장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창고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그냥 뭐 요즘 스타일로 지은 하얀 뭔가 나무로 지은 그 집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를 아까 그 무당 아저씨 분은 네. 귀신들이 쉬어가는 곳에 그런 느낌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게 뭐 상여집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뭘까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후로 저쪽을 잘 안 보려고 했어요. 저는 무서우니까 본집을 지금 가더라도 그쪽은 잘 안 가려고 하고 저도 그래서 안 보다가 아무래도 제보를 하게 되었는데 네. 사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저희 집 주소를 찾아서 막 가다 보니까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처에는 사실 가본 기억이 거의 없고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 그
그 위치가 정말 산속, 숲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일단 보니까 딱 집이 있어. 네, 근데 뭐 거기에 뭔가 창고로 하기에도 너무 작은, 진짜 네. 화장실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집이라 저도 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용도라고 하길래 근처에 저는 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닉네임을 하얀 집이라고 하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시작이다 느낌으로. 네, 맞아요. 괜히 저는 닉네임을 한 번씩 다 물어보는데 하얀 네네. 집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길래 네, 맞아요, 맞아요. 왜 갑자기 하얀 집이라고 하시지?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네, 제가 처음 보게 된 음. 게 저기서 보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원흉. 네. 모든 것의 시작. 하얀 네, 집.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얀집님께서 일단 내가 이런 계기 때문에 귀신을 좀 느끼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거 그냥 안 보고 아, 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네. 누락을 했었던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괜찮아요. 잘 뭐 들어주셨어요. 누락되면 누락되는 재미. 네. 그런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집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은 하얀집님 이분도 보통 일을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느낌이 와요. 이야기만 들어봐도. 담담하면서 뭔가 명확하게 귀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못하시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